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오늘은 강남 아파트 지금 매수한다면 S or S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꾸준한 수요를 자랑하는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최근 시세 동향은 하면서 정말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반포동에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똘똘한 한 채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늘어났다는 기사이면서 또 그 단지를 홍보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서울의 똑똑한 한 채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매수 수요 꾸준해 라면서 정말 강남 노른자 위에 위치한 반포동은 서울의 중심이면서 여기에 있는 이 레미안 퍼스티지는 정말 좋은 단지다 라는 기사가 났어요. 새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기사가 많이 나는데 이미 입주한 지 한참 지난 11년차 아파트에 관한 기사가 또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대변하는 이 단지에 대한 기사가 왜 이렇게 쏟아졌는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가 난 시점에 실거래가가 28억 5천이었으니까 그 금액이 정말 매수할 만한 것이었는지 또 이 거래를 한 사람은 과연 정말 이 가격에 왜 매수를 했을까에 대해서 제가 가상의 매수자가 돼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28억 5천에 레미안 퍼스티지를 매입을 하려면 취등록세랑 중개수수료 그리고 1년의 보유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을 다 고려하면 약 30억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라면 지금 현 상황에서 굳이 주택을 또 매입하지는 않으니까 저는 실수요자예요. 그래서 실수요자는 투기지역이라도 40%의 대출이 가능하니까 30억에 60% 정도 되는 현금을 저는 가지고 있는, 즉 18억 이상의 현금을 가진 현금 부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선택 가능성은 저라면 인근의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법을 고민할 겁니다. 레미안 퍼스티지 인근의 신축 아파트로는 아크로 리버파크 4년차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아크로 리버파크는 평당 1억이 넘는 단지라고 굉장히 많이 나온 단지죠. 지금 현재 시세를 선도하는 아파트로 손꼽아지는 단지예요. 여기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이나 호텔 수준의 조식 서비스 또 게스트하우스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단지예요. 여기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의 가격은 최근 매물은 28억 4천 이하예요. 평균 매물 가격이 26억부터 나와 있네요.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는 27억입니다. 그러면 세대 규모도 1600세대니까 결코 레미안 퍼스티지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고 신축이고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심지어 레미안 퍼스티지보다 싸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방법을 취하겠죠. 두 번째 선택 가능성을 살펴보면 인근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2020년도 4월에 입주 예정인 신반포 센트럴 자이가 있네요. 신반포 센트럴 자이는 지금 47평형, 그러니까 레미안 퍼스티지보다 13평이나 큰 분양권이 최근에 28억 5천에 거래되었네요. 그러면 평수도 13평이나 크고 신축이고 또 브랜드도 결코 처지지 않는 신반포 센트럴 자이를 매입할 수도 있네요. 그죠? 세대수가 좀 레미안 퍼스티지보단 작지만 평수도 크고 신축이고 또 최고급 브랜드고 최근 짓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한 새로운 아파트 그리고 평수도 13평이나 큰 단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세 번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레미안 퍼스티지에 바로 인접한 단지의 가격을 저는 살펴볼 거예요. 바로 옆에 반포 힐스테이트라는 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세대 규모가 레미안 퍼스티지보다는 작은 편이죠. 그런데 연식은 2년이나 더 새 거예요. 젊은 아파트네요. 그런데 동일 평형의 가격은 22억대입니다. 그죠? 최근 평균 매물은 22억 7천이고 최고가를 찍었던 2018년 10월의 거래가 23억 4천 이후에 거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20억 미만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동일한 평형의 동일한 위치, 비교적 신축인 아파트를 6억 5천이나 더 싸게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6억 5천을 다른 데 또 투자할 수 있겠죠. 현금 부자라면. 그래서 이러한 선택도 가능할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재건축 아파트 매입을 고려해 볼 겁니다. 앞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질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의 중심에 있는 압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압구정동의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35평형이 최근 매물 평균은 24억대고 2019년 4월에 마지막 거래는 23억 4천에 이루어졌네요. 많이들 얘기하는 몬테크라는 걸 하면서 재건축이 되고 나면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단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은 한 4억 정도가 더 남죠. 그죠? 4억이나 더 싼 금액으로 강남의 최고 위치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인근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 베일리원, 반포 1주구가 분양 예정이죠. 이런 분양 아파트에 신규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매입하고자 고려했던 레미안 퍼스티지에는 전세로 거주를 하면서 또는 반전세를 살면서 청약을 하는 거죠.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의 전세가를 살펴보니까 12억대 정도면 전세를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럼 남는 돈으로 청약을 하면 되겠죠. 그죠? 현금 부자니까 청약이 안 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9억 이상이라 대출도 안 나오고 지금 강남에 현금 부자들이 죽죽하니까 현금을 18억 이상 가지고 있는 저는 당연히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후분양한다고 하는데 너 뭔 소리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 예정이죠. 후분양을 예상을 하는 단지들이 그때 예상을 했던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안 되더라도 7천에서 9천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평균 금액인 한 8천 정도의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34평형이 27억이에요. 11년 된 아파트를 28억 5천을 주고 구매하느니 이제 곧 새로운 아파트가 될 분양 예정 아파트를 청약을 해서 27억 정도의 분양을 받고 나머지 금액으로 전세를 사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당연히 28억 5천에 매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28억 5천에 매입을 하려면 평당 1억 이상 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청약을 안 하고 11년 된 레미안 퍼스티지를 매입하는 선택을 하겠죠. 지금 제가 검토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다 제끼고 11년차 아파트를 28억 5천에 매입을 했다? 아주 이상한 선택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S or S입니다. suspicious or stupid죠. 수상한 거래 아니면 멍청한 거래겠죠. 그죠? 20억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런 멍청한 거래를 할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수상한 거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28억 5천의 거래가는 구축이 그 가격을 한다면 최근 분양하는 것들이 굉장히 싼 느낌이고 이걸 분양받는 것이 로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집코너미에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연예인인 박미 씨를 불러서 인터뷰를 한 게 유튜브에 나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박미 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미 강남에 집을 왜 사냐, 이미 지어진 집을 왜 사냐, 분양가에 분양받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구축을 28억 5천에 주고 매입을 하느니 분양이 낮고 또 성공한 연예인도 분양이 낮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19년도 분양 예정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12만 가구, 또 서울에 6만 5천 가구가 지금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거나 하면 많은 반발이 있을 거지만 이미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미 금융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정된 분양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물량들은 곧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8억 5천의 거래가를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는 중에 주말에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2건이 떴습니다. 거래가 한참이던 2016년도에는 한 달에 11건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6개월 동안 거래량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28억 5천 이후에 신고된 거래가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현재의 거래 상황이 펄스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지금 미중 무역전쟁,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되게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뉴스를 보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면서 전쟁이 지금 거의 날 듯하죠. 또 한일 경제전쟁이 격화돼서 아시아 금융시장이 휘청거린다라고 하면서 한중일 주가가 동시에 지금 급락을 했고, 경기 불안에 구리 원유는 내림세고 안전자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금, 또 미국의 국채 등은 상승을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검은 월요일이라고 해서 코스피가 2%, 코스닥이 7% 폭락을 했습니다. 원화 가치는 1210원 아래로 떨어졌고 코스닥은 600이 붕괴가 됐어요. 원달러 환율이 2년 7개월 만에 1200원을 돌파했어요. 지금 점점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복 3차 타깃은 금융 분야래요. 그래서 한국의 제2 IMF 사태가 목표다. 뭐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그랬더니 금융을 타깃으로 한다는 기사가 나니까 한국은 끄떡없다. 그러면서 금융당국 관계자가 얘기한 게 타 국적 자금이나 기업의 사내 유보금 등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기업은 이미 사내 유보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30대 재벌의 지난해 사내 유보금은 950조 원에 달하네요. 그죠? 기업은 IMF를 거치면서 IMF의 원인이 됐던 외환 유동성 위기를 뼈아프게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내 유보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가계는 어떻죠?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금융규제를 하니까 가계부채 증가율은 둔화됐어요. 그런데 총 가계부채 금액은 1540조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계는 대책이 없어요. 2017년, 2018년도에 많은 국민들이 집을 통해서 부를 얻었던 과거의 경험, 그리고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뒀던 많은 돈들,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일 돈들, 이게 다 부채죠. 이런 돈들을 다 부동산에 묶어버렸어요. 부동산은 물건이고 팔아야 돈이 되는 건데 결국 이런 부동산에 쏠린 돈들은 유동성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2의 IMF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 또 유동성의 함정에 빠진 지금 과연 우리 가게는 견뎌낼 수 있을까요? 작년 이맘때 집을 사신 분들, 서울 집값이 평당 1억은 갈 거니까 걱정 말라고 집을 사라고 했던 전문가분들의 말을 믿고 많은 분들이 집을 사셨어요. 혹시 그 집으로 인한 집의 노예가 되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